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할리우드 거리는 젊은 배우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에서 내린 젊은 배우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허름한 청바지와 가죽 재킷, 손에는 시들어버린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제임스는 새 영화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가 대본을 펼쳐들고 한 줄을 읊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은 불안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 사람은 속삭였습니다. 저 청년, 뭔가 다르군요. 그날 이후 제임스 딘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이 끝나고 제임스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 속을 달리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누구처럼 꾸며진 삶은 싫어. 하지만 자유를 향한 그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좁은 방에서 낡은 대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밖 네온 사이는 반짝였지만 그의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한편 할리우드 반대편의 MGM 스튜디오에서는 한 여배우가 촬영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피어 안젤리, 고운 얼굴과 맑은 미소로 이미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웃고 걷고 대사를 반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격한 어머니가 촬영장을 지켜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피어, 카톨릭 가정의 딸답게 행동해야 해. 그 말에 피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스튜디오 근처의 작은 카페. 제임스는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다 문 쪽을 향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피어 안젤리였습니다. 둘은 잠시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피어는 서둘러 자리를 옮겼지만 제임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에도 진짜 별이 있군요. 그날 밤 헐리우드의 불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천천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 밤 제임스는 조용히 MGM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문이 열리자 피어 안젤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촬영이 끝나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제임스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피어는 짧게 웃으며 그 옆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스튜디오 근처의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피어는 고요히 귀 기울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배우가 되기까지의 외로움을 말했죠. 피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피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바다 내음을 실어왔습니다. 피어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압도 세상의 시선도 잊은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임스는 뒤에서 그 웃음을 들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피어의 어머니 테레사는 딸이
제임스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집으로 돌아온 피어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피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 한 구석에 헐리우드 신예 배우 비밀 연애 중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피어에게 이미지를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는 피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를 막아도 난 너를 멈출 수 없을 거야. 피어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눈길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던 오후 피어의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신부를 불러 피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딸아, 그 남자는 너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신앙을 잃지 마라. 피어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제임스가 서 있었지만 피어는 커튼을 젖히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MGM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옷깃을 적셨고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비원이 다가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곤란합니다. 제임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신문에는 피어가 가수 빅다몬과 함께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사는 이탈리아의 천사, 안정된 사랑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장식됐습니다. 제임스는 기사 사진을 찢어버리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 안에는 타들어가는 종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이 죄가 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피어는 스튜디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딸이야. 배우니까 감정을 숨겨야 해. 그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파우더 위를 타고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제임스는 피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자. 세상 끝까지라도 좋다. 편지는 피어의 손에 닿았지만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결혼식 초대장이 집안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피어는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 옆에 서서 이게 옳은 길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임스는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피어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종소리가 울리자 제임스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고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타오르는 머플러의 연기와 사라져가는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후 제임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도 대사를 잊고 조명 대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독은 화를 냈지만 제임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피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달렸습니다. 시속이 높아질수록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그 아픔조차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호등이 붉게 변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던 친구 데니스는 그에게 소리쳤지만 제임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극중 반항아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현실의 분노를 연기로 바꾸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열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그는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면 그는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피어는 잡지 인터뷰에서 남편과의 일상을 묻는 질문에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그리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서랍 속에 감춰둔 제임스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 편지 한 줄 한 줄마다 그때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피어는 끝내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1955년 9월 30일 하늘이 붉게 물들던 오후, 제임스는 친구들과 포르쉐 550 스파이더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그가 중얼거린 직후 마주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순간의 충돌, 굉음, 그리고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포르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신문에는 젊은 반항아 24세의 짧은 생 마감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피어는 식탁 위의 신문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속삭이며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피어의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그 속에는 그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제임스 딘의 장례식 날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비는 조용히 내렸습니다. 젊은 배우들의 얼굴엔 충격과 슬픔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외쳤습니다. 그는 불꽃처럼 살다 갔다. 그러나 그 말조차 그의 삶을 다 담기엔 부족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장례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어 안젤리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펜던트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임스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 펜던트를 적시며 차가운 반짝임을 만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피어는 혼자서 제임스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은 이미 관리인에 의해 잠겨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조용히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담배 냄새와 남겨진 필름통,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피어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거기엔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기자의 요청으로 인터뷰 자리에 나섰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나요? 피어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기자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피어는 집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임스가 남긴 편지와 작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날, 나의 세상도 멈출 거야. 그 문장을 읽던 피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멈췄지만 내 마음은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 후 피어는 다시 촬영을 시작했지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스태프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어의 눈엔 아직 제임스 딘이 살아있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그가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달력은 1960년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어는 여전히 배우로 활동했지만 예전의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촬영장에 들어서도 웃음 대신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감독은 조금만 더 밝게 웃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먼 곳,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면 피어는 조용히 촛불을 켰습니다. 책상 서랍 속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임스의 사진, 그의 편지, 그리고 오래된 펜던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어는 그것들을 꺼내어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그와 함께 달리던 바람과 그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친구이자 매니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피어, 새 영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밝은 역할이에요. 피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밝은 빛엔 오래 못 가요. 결국 꺼지니까요. 그녀의 말에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깊자 피어는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임스가 썼던 마지막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If we can't live together, let's live in memories. 그 문장을 읽던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그림자가 벽 위에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지만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피어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촬영 중 자주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조금만 덜하며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탈리아의 천사라 불렀지만 그 별명은 이제 과거의 잔향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집, 침대 머리맡에는 여전히 제임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마다 그녀는 그 사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임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마치 그가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1971년 늦가을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피어 안젤리는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방 안에는 빛바랜 영화 포스터와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반짝이던 눈동자는 흐려져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임스 딘의 사진과 펜던트, 그리고 낡은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어는 그 펜던트를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지자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곁에 있나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세월의 발에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으로 몇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곳에 나도 이제 가겠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제임스의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촛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피어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약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추더니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자 촛불이 꺼졌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피어의 방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인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평온하게 잠든 피어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 안에는 여전히 제임스의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날 밤 그녀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를 볼 수 있겠지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엔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 초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제임스 딘. 기념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그의 포르쉐 조각, 손목시계,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제임스 딘과 미소 짓는 피어, 안젤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영원보다 길었다.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부부 한 쌍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들 얼마나 사랑했을까? 옆에 있던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함께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잠시 미소 짓다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사랑보다 더 강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끝나지 않아.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방문객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피어 안젤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메모입니다. 그는 작은 유리 케이스 안의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내 삶의 시작이었고 나의 끝이었다. 그 문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내려앉았습니다. 햇살이 유리벽을 비추며 두 사람의 사진 위로 반사되었습니다. 빛 속에서 제임스와 피어가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박물관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시간이 멈출 뿐이죠. 밖으로 나온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느릿했습니다.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임스 딘이 달리던 그 석양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들리지 않는 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피어, 이제 나와 함께 있군요. 그날 저녁 인디애나의 하늘은 유난히도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